네, 오늘은 머니캡틴 크루 강사 특집으로 한번 강사들은 어떻게 셀링을 하고 있나 촬영을 해보기 위해서 리오 대표님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머니캡틴 리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차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어디 가고 계신가요? 오늘 지금 인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천. 인천에 혹시 뭐가 있나요? 인천에 인천항이 있죠. 그쵸. 인천항이 있죠. 인천에는 또 월미도도 있고. 아, 그렇죠. 네. 그거 말고 지금 가는 데가 어딘지 지금 궁금합니다. 인천에 있는 저희 물류 창고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 거기에 뭐 오늘 물건이 들어오나요? 네, 물건도 들어오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로켓 크로스로 입고시킬 물건들도 있고 거기 3PL로 해서 보관할 물건들도 있는데 그런 물건들을 제가 직접 제 눈으로 좀 보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좀 보여드리면서 좀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리오 대표님을 혹시 뭐 저희 강의를 들은 분들은 아시거나 구독자분들은 이제 영상에 나오는 거를 알 텐데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왜 머니캡틴이랑 같이 이렇게 영상에 나오나 이런 걸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좀 리오 대표님이 왜 셀링을 시작했고 뭐 이런 것부터 네. 해서 아, 네. 좀 알아보고 저희 네. 창고 가서 네. 그 창고에서 뭐 어떤 일을 하는지 네. 그런 것들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오 대표님은 어쩌다가 이렇게 셀링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22년도에 저도 육군 대위로 전역을 하고 이제 머니캡틴님과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사관학교 출신인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동기였고 군복무도 또 같은 곳에서 근무도 하고 해서 저도 전역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공직 관련된 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중에 한 명이 머니캡틴이 이러한 일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본인도 해보니까 괜찮다. 그래서 본인이 저보다 한 달 정도 먼저 시작하고 해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좀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죠. 왜냐면 군복무랑 이런 아예 온라인 셀링이랑은 전혀 다른 업무기 때문에 저도 좀 걱정도 되고 이게 맞는 건가 할 수 있는 건가라고 했는데 그만큼 군대에서 했던 것처럼 한 3개월 4개월 동안은 정말 몰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성과가 또 이렇게 나와서 지금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4개월 만에 그때 당시에 매출 혹시 얼마 나왔나요? 그때 한 5천에서 7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매출이 그때는. 굉장히 네, 빨리 네. 또 했네요. 그때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만큼 밥 먹는 시간에 제외하고는 그런 셀링이랑 이런 소싱에 진짜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빠르게 성과를 냈던 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진짜 친구들도 안 보고 술자리도 안 갔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3, 4개월 동안은 정말 그냥 이런 셀링과 소싱 이런 거에만 진짜 매진하고 분석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3, 4개월 동안 5천에서 7천 뭐 매출을 달성했다고 했는데 네네. 그때 무슨 생각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군인이었잖아요. 네네. 대위 때 아마 300만 원 정도 그렇죠. 받으셨죠? 네.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수중에 돈은 없지만 네네. 왜냐? 정산이 늦게 되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래도 뭐 7천 찍었으면은 네. 1,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버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제일 처음에 진짜 이게 버는 내 돈이 맞나 싶었죠. 그리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공무원으로서 해봤자 뭐 300에서 350인데 뭐 성과상여금 나와도 실질적으로 뭐 많이 나온다 해도 뭐 500 정도가 넘지 않았으니까 그런 돈도 저한테 크다고 느껴졌는데 이게 1,000만 원 넘게라는 돈이 순이익으로 들어온다는 게 계산이 되니까 제일 처음에 정말 실감이 안 갔죠. 제일 처음에 그냥 얼떨떨했습니다. 그때는. 왜냐면 짧은 시간 내에 그냥 그 정도의 돈이 벌려지는 게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할 때 군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전역해서도 정말 잘할 수 있다는 걸 제가 항상 같이 했던 용사들한테도 다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잘했던 사람이 나와서도 역시나 잘한다 이런 소리를 그냥 듣고 싶었습니다. 이런 얘기만 들으면 이제 보시는 분들은 와, 우리는 무조건 다 승승장구만 하고 있는 줄 알잖아요. 네. 근데 혹시 또 어려웠던 점도 제가 알기로 있었다고 네네네.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혹시 어떨 때 가장 어려웠었나요? 군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잘하나 못하나 나오는 페이는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사업이란 건 안 하는 만큼 또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 버티기가 나름의 힘들죠. 근데 그게 처음 왔을 때가 제가 그 3개월 만에 올라갔다가 1년 되기 전에 한번 잠깐 왔다가 근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조금씩 제가 나태해질만 할 때쯤 조금씩 이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절대 현재 안주하지 말고 멈추지 말자라는 게 이 사업을 하면서 생긴 좌우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소싱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상품에 대한 분석, 그리고 뭐 광고도 대한 분석, 내 상품이 왜 잘 팔려도 왜 잘 팔리는지를 또 분석하고 다음 상품도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처음에 이제 네. 잘 됐잖아요. 네네. 거기에 그 뽕에 좀 취했다고 표현을 해야 맞아요. 될까요? 네, 맞아요. 그 뽕에 취해서 네, 이게 맞습니다. 영원할 줄 알고 네, 좀 맞습니다. 아니라 했었을 때 매출이 네. 좀 떨어졌고 맞아요, 맞아요. 다시 열심히 하니까 올라갔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뽕 한 번 맞고 네, 또 떨어지고. 네. 또 근데 이게 지금 한 두 번 정도 온 것 같은데 그런 오르막 내리막이 굴곡이 그때는 더 아래였다면 점차 올라가면서 그 위에서 또 굴곡이 생기면서 좀 단단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지금 벌써 2년이 넘었고 지금도 제가 셀링을 하고 있고 그때보다 저는 뭐 국내 사입하거나 뭐 인증 관련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도 공부하고 뭐 상표권도 그렇고 이렇게 제가 아는 지식이 저는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더 단단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구매 대행으로 시작해서 네. 이제 뭐 사입도 하고 뭐 인증도 받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사무실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그렇죠. 뭐 사입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은? 사무실은 저도 제일 처음에 저 그냥 집으로 내놨습니다. 집으로. 부모님 자가든 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뭐 월세 집이든 그냥 그 집으로 내놔도 됩니다. 집으로 사업자 내놓고 공유 오피스 가서 이런 셀링하고 소싱하고 3, 4개월 동안 했거든요. 물론 그때 머니큐티님이랑 같이 했죠. 공유 오피스에서. 창고 같은 경우는 그 해외 구매 대행의 원래 장점 중에 하나가 재고를 안 두고 팔 수 있다라는 거에 장점이 있었죠.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은 물론 해외 구매 대행이랑 정확히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래 사입해서 어디 물건을 둬야 됐어요. 뭐 자기 집에 두든 아니면은 그냥 뭐 어떤 창고를 구해서 두든 간에 아니면 3PL 창고를 쓰든 간에 뭔가 뒀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 로켓 그로스라는 또 쿠팡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 워낙 잘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셀링하는 셀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쿠팡에 대해서 쿠팡 물류 창고에 넣고 그 다음에 배송도 그쪽에서 해주게끔 하면 어떻게 보면 입고시키고 나면 내가 판매량이나 이런 것만 잘 판단한다고 하면은 창고랑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할 일은 적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이 진짜 엄청 많지 않는 그렇죠. 이상은 네. 그냥 바로 창고 들어오면 네네. 3PL만 잠깐 계약해서 그렇죠. 거기서 대신해서 물류 넣어주고 네네. 그렇게 해서 쿠팡의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네. 대표님은 그럼 지금 해외 구매 대행이랑 네. 그리고 뭐 사입한 것도 판매하시고 네네. 이렇게 그로스까지 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그렇게 해서 요즘 뭐 매출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 사입 대 해외 구매 대행의 비율은 국내 사입한 물건이 6에서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입 쪽으로 좀 많이 네,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이 3에서 4 정도 되는데 이 3에서 4의 비중도 해외 구매 대행 상품 단가가 있다 보니까 여기도 꽤 무시를 못할 정도로 그래도 저는 꽤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입한 물건 중에는 저는 대부분을 지금 로켓크로스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입의 대부분이 거의 한 9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로켓크로스가 거의 지금 저의 매출의 한 60, 70%는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만큼 팔아요? 로켓 그로스로만 하루에 많이 나갔을 때 매출은 한 600, 700 정도 매출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네. 평균적으로는요? 평균적으로는 안 나와도 한 3, 400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한 최소. 1억 방 치고 계시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1억 어. 안 치면은 머니캡틴님 자른다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쵸. 네. 저희는 1억 못 치면 나가야 됩니다. 네. 근데 뭐 맨날 뭐 이렇게 1억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희도 뭐 떨어질 네. 때도 있고 그렇죠. 하는데 네. 1억을 무조건 넘으려고 네. 노력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유튜브에 이제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죠. 한 몇십억씩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네, 네. 사실 저는 저만 요새 매출이 떨어졌나 그런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네네. 저희는 그래도 이제 막 셀러들을 많이 네. 알잖아요. 네네. 그래서 얘기해보면 다 떨어졌다는데 유튜브에 나오는 분들은 뭐 맨날 뭐 잘 된대요. 네. 진짠 건지 내가 못 파는 건지 음.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하는데 네. 리오 대표님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이제 물론 그 사람들이 잘 파는 사람일 수도 있곤 하지만 스타트업이든 이런 온라인 판매든 뭐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도 지인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면 최근 많이 매출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뭐 알리의 영향이든 경기의 영향이든 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올해 1분기
부터 해가지고 들 많이 어려워졌다고 많이 합니다. 외식업이나 이런 데도 거의 오프라인 매장들은 폐업도 많고 하다고 저도 이 지인분들한테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이건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네. 지금 뭐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셀링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네. 근데 매출 떨어졌다고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최근에 셀러오션이라고 그 셀러들 많이 왔다 네네. 갔다 하는 그 카페 매출 네. 게시판 가서 보니까 네. 다 곡소리를 하더라고요. 곡소리가 나요. 거기 가보면 맞아요. 매출이 떨어지면 당연히 열심히 해서 올릴 생각도 하겠지만 네네.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도 멘토라고 생각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 온라인 판매도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사업은 버티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버티는 게 정말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계속 꾸준히 노력하다 하면서 버티면 분명 또 다시 올라가거든요. 또 시즌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또 매출이나 이런 거를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고민하셔서 소싱하시고 셀링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이렇게 셀링을 하셨잖아요. 네네. 대표님은 나는 이런 거는 내가 이뤘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이거 하면서 제가 뭐 서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권에 그래도 제 집 하나를 이거 하면서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착해서도 이제 더 나눠보도록 하죠. 도착해서는 일하셔야죠. 저 좀 도와주세요. 일하는 거. 알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온님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계세요? 와, 오늘 이 와가지고 물류 하역하는 것부터 해서 같이 했는데 와, 땀이 한 트럭 거 내렸더니 땀이 아주 줄줄 나네요. 그럼 이게 다 리온님 물량인가요? 이 중에 거의가 제 물량인 거 보시면 나가야 될 제 물량이 한 100개 정도 되는데 다 나가야 돼요. 지금. 오늘 다 나가야 되는 물량. 네. 엄청 많네요. 뭐 일부는 3PL처럼 저렇게 있고 나머지 거는 또 이제 그로스 나가는 거는 랩핑해서 저기 나갈 준비하고 있고 물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복잡하실 것 같은데 그로스라는 거는 내가 직접 택배로나 화물로 보낼 수가 있고 아니면 밀크런이라는 쿠팡에 있는 화물들을 이용해서 보낼 수가 있거든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근데 또 밀크런이라는 쿠팡 시스템 중에서도 택배차를 불러서 택배처럼 그냥 넣어서 박스로 보낼 수 있고 아니면 파레트로 이렇게 랩핑을 해서 보낼 수 있고 뭐 이런 게 지금 있거든요. 옆에 뭐 보이는 게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밀크런. 밀크런 파레트로 들어가서 그 큰 차가 오면은 차에다가 이제 파레트로 갖다 다 이런 식으로 싣고 이제 쿠팡에서도 입고 받으면 쿠팡 물류센터에서 바코드 찍고 이제 입고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제 상품처럼 보이는데 네. 맞네요, 이거. 제 거 맞네요. 네, 맞네요, 맞네요. 랩핑을 해서 나가는 게 네. 밀크런 파레트. 파레트. 네. 그리고 밀크런 택배는 택배 차가 밀크런에서 오는데 그냥 한 박스씩 저희 택배 보내듯이 그런 식으로 넣는 게 밀크런 파레트입니다. 근데 밀크런이란 말의 결론은 쿠팡의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대표님 안 힘드세요?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땀 안 보이십니까, 지금? 돈 벌기 쉽지 않죠? 네, 어려워요, 어려워. 빨리 와서 도와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몇 개 남았어요? 91개? 아까 저쪽에서 보았던 그 로켓크로스 포장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로켓크로스 아까 입고를 시킬 때 뭐 택배로 입고시키는 게 있고 파레트로 입고시키는 게 있다고 했는데 택배로 입고시키는 경우에는 그로스는 전면에 부착하는 걸 권장하는데 세면 정도만 3면 정도만 네네 붙이고 이렇게 로켓크로스 목록표 이런 거 하나 붙이고 택배로 보내거나 쿠팡 밀크런 택배가 왔을 때 이거를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한 번만 해보면 쉽습니다. 급한 건들은 이렇게 밀크런 택배로 지금 붙이고 조금 여유가 있는 거는 아예 파레트로 보내면 됩니다. 근데 파레트로 보낼 때도 파레트가 KPP나 아주 파레트가 계약이 돼 있어야 돼요.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업체를 사용하든지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해야 합니다. 아유 죽겠습니다. 제가 죽겠네. 아, 오랜만에 군대에서 작업하는 줄 알았어요. 장갑을 끼고 했는데도 이제 손이 이렇게 됐어요. 와.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퇴근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가시죠, 이제. 시원한 음료수로 드시러 가시죠. 오늘 다 끝났는데 저녁 하시고 네. 온라인 셀러로서의 삶을 사니까 네.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진짜 다 쉬운 건 없어요. 쉬운 건 없는 것 같고 셀러랑 소싱 하면서도 진짜 뭐 어렵다고 느끼는데 이 물류 들어오고 직접 포장해서 발송하는 이런 것조차도 참 변수가 많고 해서 그 여러 가지로 항상 그 변수를 잘 생각해 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본인의 물류나 이런 거 들어오면 가서 꼭 한번 이렇게 직접 경험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니까
꼭 해보시고 들어왔을 때도 이거 작업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뭐 빨리빨리 안 된다고 해서 답답한 것도 있겠지만 항상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군 생활할 때도 그 현장에 가서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마 그 하시는 셀러분들도 각자 본인 물류창고나 이런 데는 꼭 한번 가보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뭐 제가 머니캡틴님을 다시 한번 찍든 아니면 또 거듭남을 한번 강사진들은 어떻게 또 생활을 하는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제가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머니캡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